밤에 잠이 확 깨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침대 옆에 둔 휴대폰부터 찾으시고 계좌를 여시고 가장 먼저 보이는 글자가 QLD, TQQQ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빨간 숫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초록 숫자 하나에 오늘 하루가 살만해지는 느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현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집값은 멀리 달아나고 생활비는 은근히 새어나가고 아이 교육비나 부모님, 병원비 같은 변수는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아서 언제 따라가지? 이렇게 해서 내 가족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정말 자주 봅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사업으로 돈을 번 분들도 그렇고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결국 한 번은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소득으로 자산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벽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연평균 4%만 오른다고 해도 1년에 5천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연봉 1억이면 실수령이 대략 7천 정도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서 1년에 3천을 쓰고 4천을 모으신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내가 1년 내내 아끼고 모은 돈보다 집값이 더 빨리 달아나니까요. 나는 열심히 달리는데 결승선이 같이 도망가는 기분입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이번 한 번만 잘 맞추면 된다. 나는 남들보다 늦었으니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때 계좌 화면에 딱 떠있는 게 뭘까요? QLD, TQQQ 같은 이름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QLD나 TQQQ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현실의 속도를 이기려는 조급함, 비교해서 오는 분노,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공포, 그 감정들이 합쳐지면 사람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전하게 오래 걸리는 길을 비웃고 위험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평생 여기다. 한 번만 크게 먹으면 끝난다. 이번 상승장은 다르다. 이번엔 내가 된다. 그리고 우리 손가락은 어느새 매수 버튼 위로 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산은 굴러갑니다. 소득은 걸어갑니다. 굴러가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고 걸어가는 것은 숨이 차면 멈춥니다. 2억이 4%만 굴러도 1년에 800만 원입니다. 5억이면 2천만 원입니다. 10억이면 4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연봉을 800 올리는 건 정말 어렵지만 자산이 2억이 되면 그냥 굴러서 800이 나온다는 것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차근차근 자산을 쌓는 길로 가고 다른 한쪽은 수익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길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길은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숨이 막히는데 10년 뒤를 이야기하면 현실감이 사라집니다. 그때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빨리, 더 빨리, 지금 당장.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보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을 들고 계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 상품들은 잘 쓰면 엔진이고 못 쓰면 사고입니다. 엔진이 강할수록 핸들과 브레이크가 더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엔진만 보지 핸들과 브레이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천재가 되었다고 느끼고 하락장에서는 내가 왜 그랬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면 더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물타기와 손절을 감정으로 하고 계획 없이 비중을 키우고 수면이 망가지고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결국 투자가 내 삶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잠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혹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QLD, TQQQ를 포함해서 유혹을 관리하는 구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 돈의 목적을 하나로 섞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한 계좌에 모든 목적을 넣어버립니다. 생활비, 비상금, 노후,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꿈, 자존심, 분노 이런 것들이 한 통장 안에서 뒤엉킵니다. 그러면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목적을 분리하는 겁니다.
첫째, 당장 흔들리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몇 달 안에 써야 하는 돈,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이 돈이 흔들리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 급함이 유혹을 키웁니다. 둘째, 3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성장에 태워도 됩니다. 다만 원칙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가 실험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값을 내는 돈입니다. 여기서만 공격적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둘째와 셋째를 구분하지 않고 둘째 돈으로 셋째처럼 움직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QLD, TQQQ는 둘째나 셋째에만 두셔야 합니다. 당장 써야 하는 돈과는 분리하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체감 난이도를 확 낮춥니다. 다음은 비중입니다. 비중은 결국 마음의 크기입니다. 계좌가 하루에 흔들릴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흔들림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으면 사람은 계획을 버립니다. 그래서 숫자로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루 변동이 계좌 전체에서 어느 정도까지면 잠을 잘 수 있나? 이걸 정하셔야 합니다. QLD와 TQQQ는 변동이 큽니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변동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쪼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 자금안에서 QLD는 비교적 완만한 엔진, TQQQ는 강한 엔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엔진을 동시에 달면 속도는 붙지만 급커브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부터 TQQQ 중심으로 달리지 마시고 QLD로 기본 속도를 만들고 TQQQ는 조건부로 쓰시는 겁니다. 조건부란 아무 때나가 아니라 내가 정한 규칙이 충족될 때만입니다. 그 규칙을 아주 단순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복잡하면 못 지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보는 기준 지수의 흐름이 안정적일 때만 분할로 들어간다. 기준이 무너지면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 기준이 회복되면 다시 분할로 간다. 여기서 기준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흐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의 차트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그러면 감정이 더 요동칩니다. 기준은 더 큰 흐름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단순히 나눠 사는 기술이 아니라 유혹을 잘라내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늘 한 번에 들어오라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니면 놓친다?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말은 항상 한 번에 끝내라고 합니다. 분할은 그 말을 무력화합니다. 나는 이미 규칙대로 나눠서 들어가기로 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눈이 높아집니다. 원래는 30평이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 40평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는 대출 빨리 갚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수익이 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가 시작되면 욕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하락장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상승장에서 망가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은 비중을 키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나면 더 사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내려놓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이나 내가 정한 목표 구간에 오면 보유 물량의 일정 비율을 줄인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긴다. 이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유혹을 차단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를 미리 정해놓고 그 순간에는 자동으로 손이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줄지 않나요? 맞습니다. 수익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살아남은 시간이 줍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살아남는 게 전부입니다. 한번 크게 무너지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덜 벌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유혹을 키우는 가장 큰 연료가 있습니다. 빚과 레버리지의 결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상품의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레버리지입니다. 이미 대출이 많고 고정비가 크면 계좌의 하락을 견딜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작은 하락에도 공포가 커지고 그 공포가 또 다른 유혹을 부릅니다. 더 빨리 만회해야 한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계좌 밖의 레버리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투자만으로 인생이 해결된다고 믿으면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운영법을 한번 그림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건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장기 성장 자금을 정합니다. 여기에서 QLD를 기본으로 꾸준히 쌓습니다. 그리고 TQQQ는 보조로 씁니다. 보조라는 말은 작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건과 한도를 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자금이 있다면 여기에서만 더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세 층이 분리되면 QLD와 TQQQ가 올라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뚝 떨어져도 생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한 문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려고 누르는가? 아니면 뒤처질까봐 누르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뒤처질까봐 누르는 순간 그건 투자라기보다 감정거래입니다. 감정거래는 운이 좋으면 한두 번 맞고 결국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돈을 벌려고 누르는 순간은 계획이 있는 순간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이제 QLD와 TQQQ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소득의 속도를 잠깐 끌어올려주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격차를 한 방에 없애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마법이라고 믿는 순간 유혹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흔듭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마법이 아니라 도구로 두셔야 합니다. 도구는 사용법이 있고 사용법이 없으면 다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고수익을 원할까요?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젊은 시절에 나는 가족을 위해 달렸고 회사와 현장을 위해 버텼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숫자를 보니 그 성실함이 자산 앞에서는 너무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유혹으로 바뀝니다. 나도 한 번은 빨라져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무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해결은 도덕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같은 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은 전략입니다. 시간의 문제를 전략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꾸준함과 공격성을 같이 품어야 합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답답하고 공격성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QLD와 TQQQ는 그 중간 지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 안에서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더 강해지는지 몇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변에서 누구는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그 순간 내 현실이 초라해 보입니다. 둘째, 뉴스에서 시장이 강세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셋째, 계좌가 며칠 연속 오를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더 크게 들어가야 한다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넷째, 계좌가 크게 빠진 뒤 반등할 때입니다. 그때는 복수심이 생깁니다. 지금 만회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네 장면이 오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평소에 규칙을 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문장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집 샀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내 게임을 한다. 뉴스에서 강세를 말하면 나는 내 규칙을 지킨다. 며칠 연속 오르면 나는 비중을 지키고 일부를 줄일 준비를 한다. 크게 빠졌다 반등하면 나는 만회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한다. 이런 문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유혹이 와도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레버리지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나는 소득이 크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냐는 질문은 사실 오늘부터 다시 시간을 쌓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더 빨리 가고 싶어지는데 그때일수록 더 정교하게 가셔야 합니다. 빨리 가려고 대충 가면 넘어져서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느낄수록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은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중과 규칙이 전부입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칼은 요리를 할 때는 유용하지만 휘두르면 다칩니다. QLD와 TQQQ는 요리를 하는 도구로 쓰셔야지 감정이 올라올 때 휘두르는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규칙 하나로 갈립니다. 나는 어떤 조건에서만 사고 어떤 조건에서만 줄인다. 그리고 그 비중은 이 정도로 제한한다. 이 세 문장이 있으면 위험이 관리됩니다.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은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폭락이 올 때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폭락이 와도 생존이 가능한 비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락 구간에서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한 번에 승부 보는 행동입니다. 그때는 분할과 현금이 생명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돈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리는 돈입니다. 폭락장은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입니다.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냐는 질문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을 넣으면 생활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면 결국 투자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계좌가 아니라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할 때는 지금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대신 그 범위 안에서는 절대로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지 않는다는 것은 복리의 입구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데 가능하냐는 질문은 가능하다고 말만 하면 무책임합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을수록 욕심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가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고 그 위에 기회가 올 때 조금 더 얻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엔 기회가 옵니다. 내가 샀던 자산이 갑자기 뛸 때, 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 예상치 못한 현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을 잡으려면 평소에 레이더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레이더는 현금 흐름과 계좌 체력을 의미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에 휴대폰을 켜서 QLD, TQQQ를 보시는 그 순간,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두 개의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시간입니다. 내 시간, 내 가족의 시간, 내 노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꾸고 그 꿈이 QLD, TQQQ 같은 강한 도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도구는 분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사용법이 있을 때만 우리 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목적을 분리하십시오. 비중을 숫자로 정하십시오. 수익과 손실의 행동을 미리 정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QLD와 TQQQ는 공포의 버튼이 아니라 계획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하락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는 순간입니다. 조급함이 내 손을 대신하고 비교가 내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지키는 순간, 그때부터 시장은 내 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와 TQQQ를 실제로 운용할 때 흔히 겪는 실수, 비중을 키우는 타이밍, 줄이는 타이밍, 그리고 멘탈이 흔들릴 때 바로 쓸 수 있는 문장들까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